채권 발행할 때 단서조항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으로 자금 조달한 다음에 채권자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돈을 쓰기보다는 그 돈 가지고 주주의 이익 또는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쓰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그게 도덕적 해이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반드 홀더가 돈 빌려주면서 아예 그 약정서에다가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라고 단서조항으로 담아놓는 거, 그게 바로 restrictive covenant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조기 상환이 call provision이다 그랬죠.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 더 유리한 겁니까? 조기 상환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은 채권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을 사갖고 있는 채권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기 상환 조항은 통상 투자자한테는 불리하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채권을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 그 상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펀드가 싱킹 펀드입니다. 그런 싱킹 펀드 스케줄에 따라서 조기 상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지엽적인 얘기인데, 주주의 이익을 더 도모를 하겠죠. 조기 상환을, 회사 입장에서 유리할 때 조기 상환을 할 테니까, 그러면서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또 뭐 특별히 회사가 더 돈은 남아 있는데 특별히 재투자할 때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주식을 다시 리퍼처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시중에 있는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돈은 남아도는데 특별히 투자할 곳은 없다 그럴 경우에 채권을 다시 조기 상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 콜 프로비전이 조기 상환이고,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붙이는 하나의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버전은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인데, 이 옵션은 누가 갖습니다. 아까 콜은 회사가 갖고 있는 옵션이라고 그랬죠. 이 컨버전은 채권 투자하는 사람이 추가로 더 갖게 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자가 채권도 갖고 있으면서 이 컨버전 옵션도 동시에 갖고 있으면 그런 채권을 뭐라고 그래요? 컨버터블 본드, CB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전환 사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환 사채는 통상 이제 기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때 그냥 채권 발행하면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채권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더 이 회사가 파는 채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얹어주는 옵션입니다. 컨버전 옵션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매력적인 옵션이 되냐면, 회사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회사 주가가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채권자로 남아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 컨버전 옵션이 있으면 회사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서 매력적이면 이 채권을 전환해서 그 전환 비율은 미리 정합니다. 미리 정한 그 전환 비율에 의해서 채권을 뭘로 전환시킬 수 있다?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주가 되면서 그 올라간 주가 이익을 원래는 채권자였던 이 사람들이 같이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이 뭘로 전환이 된다?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스탁 옵션이랑 뭐 여러분들이 이제 파생 상품을 배우면 이 콜 옵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컨버전 옵션도 일종의 콜 옵션이고, 스탁 옵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기업들이 그 임원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스탁 옵션 같은 걸 주거든요. 그것도 그 파생 상품으로 따지면 일종의 콜 옵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질이 비슷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파생 상품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넘어가고 나중에 파생 상품 배울 때 다시 한번 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secured bond라고 하는 거는 담보를 갖고 있는 채권입니다. 근데 그 담보가 부동산 관련이면 모기지 본드고, 부동산이 아니고 뭐 어떤 시설이나 기계 이런 거면 이제 equipment trust certificat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채권을. 그다음에 담보가 없는 채권은 unsecured bond고, unsecured bond를 다른 말로 무담보 채권인데 영어로는 deben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담보 채권을 debenture라고 하는데, 디벤처 중에서도 무담보 채권들도 이렇게 채권이 여러 개가 있으면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했을 때 그 채권 중에서 서열이 높은 것부터 먼저 갚아줍니다. 그럴 때 서열이 좀 더 떨어지는 무담보 채권을 subordinate deben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열이 좀 떨어지는 무담보 채권.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회사가 망하면은 뭐 돈 받을 길이 참 없습니다. 이런 채권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이제 변동금리인 경우는 이렇게 뭐 variable rate bond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일종의 80년대, 70년대에 나온 상품이거든요. 그때는 이게 매력적인 상품이었지만 뭐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 중에 이제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용어가 정크 본드라는 게 있습니다. 정크란 말은 정크 푸드 그러면 뭐예요? 쓰레기 음식. 쓰레기라는 뜻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 정크 본드도 쓰레기 채권인데, 그러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채권이에요. 부도 위험이 높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정크 본드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부도 위험이 높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냐? 여기 지금 below BBB 그랬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아시면 below 할 때 BBB가 포함이 됩니까? below BBB면은 BBB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BB 등급 포함해서 BB 등급 이하. 이게 이제 무디스 스탠다드 포어스 등급이 조금 다르잖아요. 무디스 등급에 의하면 BAA가 아니고 BA 등급 이하 또는 스탠다드 포어 등급에 따르면 BB 등급 이하, 신용 등급이 BB나 BA 등급 이하인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그게 정크 본드입니다. 아시겠죠? 킹 오브 정크 본드라고 그래서 마이클 밀킨이라는 이 사람이 80년대에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월스트리트에서 이 사람도 유태인인데 굉장히 정크 본드로 큰 돈을 번 사람인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반 보이스키라는 사람 효율적 시장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반 보이스키라는 그 러시아계 투자자가 굉장히 큰 돈을 벌었는데 내부자 정보 때문에 돈을 벌어서 그 사람이 결국 구속이 됐다. 그런 얘기 했었죠. 이 사람도 똑같이 비슷한 시대에 더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크본드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크본드 시장을 이 사람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드렉셀 버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정크본드 시장을 그 아주 주도한 그 장본인인데, 그래서 킹 오브 정크본드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 내부자 거래로 누구한테 기소를 당했을 것 같습니까? 그 이반 보이스키를 그 기소했던 똑같은 사람이에요. 루디 줄리안이라고, 이제 뉴욕 시장도 몇 번씩 한 사람. 그 당시에는 뉴욕 검찰총장이었죠. 그 사람한테 결국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뭐 하여튼 나온 사람이, 사실은 그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이 정크본드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기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